I'm gonna show you today some 제가 오늘은 tools 미디어 present 교육 to our 툴을 teachers as well to 보여드리도록 make them 하겠습니다. 저희 feel comfortable to 교사분들께 제공드리는 use this 툴이고요. meme. 먼저 이 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completely overwhelmed by work, but 아, by 이래서 teaching as well. 힘들다. And everything I do here, it's like very 이제 impressive. So it's the 고양이 밈을 perfect time to make a 만들자. student angry. 이렇게 돼 있어요. Something they say about Belgium and cats is the thing. Also during 벨기에에서는 pandemic, cats were 팬데믹 also 동안 we reacted apparently with cats on the internet when it was 그 COVID time 고양이가 and when 나오는 밈들이 they all 엄청 made some 유행을 memes 했었거든요. and stuff like that. 다들 고양이가 And 나오는 also I'm a 밈들을 cat lady, so 만들었어요. that's 그리고 why 저도 I 고양이를 started 키우고 있기 the 때문에 presentation with this 제가 kind of meme. 프레젠테이션에 그런 And also so 밈으로 you know 시작을 about a 하려고 little bit more 합니다. about 그리고 me. 여러분들께서 저를 Today 좀 더 also 잘 이해하실 수 well 있도록 yesterday 보여드렸고요. as well 제가 또 어제도 during the 그렇지만 conference because it's really nice 컨퍼런스 to be here 와중에 for me. 오늘 Just 컨퍼런스에 I 어제 오늘 wanted to 컨퍼런스에 make this one,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but it's 기쁘게 생각하고 also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밈을 좀 공유를 드렸고요. some thing we say to teachers that you can 저희가 start your 꼭 lesson or you can 교사분들께 ask your students as well to make a meme.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학생들에게 밈을 만들도록 하고 가르치시는 토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밈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5분 동안 밈을 만들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이 토픽이나 그날의 그 수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게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랑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스낵이라는 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이렇게 숙제를 하는 툴인데요. 수업 중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학생들이랑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를 하셔서 굉장히 짧게 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그룹 토의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그룹이랑 하기가 좋은 활동입니다. 그리고 타블렛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웹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좀 작은 활동들을 저희 데이터베이스 상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께서 교실에서 실행하실 수 있는 이런 활동들, 작은 활동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매뉴얼을 제공을 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게임들을, 그리고 테스트를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아침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큰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교사분들과 전문가분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토픽들에 대한 툴을 제공드리고 있고, 그래서 교사분들께서 교실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영어로, 그리고 불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는 번역이 안 되어 있고요. 일부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이 툴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 저희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툴을 만들 때는 토픽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툴을 이제 동료들이랑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피드백에 기초를 해서 재조정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실로 가서 교사분들과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드백에 기초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툴을 런칭을 해서요. 자료를 저희가 꽤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픽들이 굉장히 이 토픽들을 자주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의 미디어 리터러시 토픽이라는 거는 가장 최선의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툴 개발은 학습 목표 그리고 최소 달성 수준 목표를 정부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 목표랑도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기관의 프레임워크에 기초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툴과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학생들을 위한 플랫폼이고 툴들이에요. 저희가 다양한 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걸어 놓으실 수 있는 다양한 토픽에 대한 포스터들인데요. 뭐 혐오 발언이라든지 피싱, 음모론, 개인정보 보호, 패스워드에 대한 포스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터와 리플렛들이 다양한 주제로 준비가 되고 있고, 요거는 지금 피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8개의 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피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피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싱에 걸려들지 않을 것인지, 이메일이나 문자에 걸려들지 않을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주는 팁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피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포스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포스터를 교실에 걸어두실 수도 있고요. 여기 또 제가 몇 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싶으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는 없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This is for example, 요 부분은 also one about how to check online 온라인 information.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프트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정보를 볼 때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메시지와 출처를 조사를 하고 다른 출처를 찾아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원래 맥락을 추적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이런 방법론을 쓰고 있고,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온라인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런 방법론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음모론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론이고 이게 음모론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고, 오른쪽에는 예시가 나오고 예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를 무료로 주면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주문을 교사분들께서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학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정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유명한지는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꼭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희가 미디어에 대한 우정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름이나 온라인 닉네임을 써넣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인플루언서를 써넣고, 그리고 뭐가 온라인에서 재밌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온라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그래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젊은 우리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요. 인플루언서, 게임 블로거들에 대해서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달력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화 시작 도구인데요. So it's a calendar with different kind of it's a digital question 네, of the day. It's also 미디어 conversation 사용과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25가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으시면요. 어딘가에 걸어 놓으시면은 오늘의 질문을 선택을 해서 지금 25개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선택을 해서 이제 교사가 선택을 하든 학생이 선택을 해서 이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25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대화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옆에 계신 분들이랑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제일 좋아하는 앱이나 웹사이트는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SNS를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진 않나요? 세 번째는 구글에서 자기 이름 찾아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3번도 있네요. 1번 손 들어보실래요?
Okay, who wants a second? 2번은요? That's more. Who wants a third? 3번은요? Yeah, I think we go for the second. 그 2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SNS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시진 않나요? 누가 제일 첫 번째 코멘트를 해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제일 첫 번째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Maybe there needs a microphone to have some participation.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Uh-huh. Second question? Yeah, Duolingo. 듀오링고라고 하십니다. Learn what kind of language? 어떤 언어를 배우시는데요? English. Okay. 영어요? 불어랑요? Some other 두 번째 질문은 SNS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for example, 저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indeed. So that's the idea of the conversation.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화 시작을 하는 거고요. We're not going too deep, so that 저희가 you can 딥하게 do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comments. 왜냐면 지금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우리가 Me as well, 공통적인 quite 공동의 the 창피함을 video 겪었기 scroll. 때문에 And I really love to watch cat videos. 전 또 캣 It's something I 비디오를, do 고양이 when I'm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고양이 비디오를 엄청 봐요. relaxed about it. 이걸 I see a 보면은 cat 되게 and 마음이 it's something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like 고양이들이 멍청한 짓을 이제 fancy. A cat 스투핏한 watching 이런 행동을 spot,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video 편해지더라고요. and, 그래서 yeah, 이 got 비디오를 happy. So it's 보고 also 이러면 something 기분이 really 좋아져서 fancy 저도 to do. 이제 So 자기 반성과 성찰을 이 기회를 빌어서 there is, 했습니다. very long. Sometimes you see 엄청 that 시간 it's 많이 like 쓰죠. it's only for 1 minute and then for 5 1분, minutes and then 5분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막 And now 시간이 when 훅 I'm 지나 있고 here, 이렇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제가 지금 at 왔기 night, 때문에 because of the jet 밤에 lag, I got, 왔거든요. 그리고 during 밤에는 the night, 그 2 or 시차 3 o'clock, 때문에 also 2, 3시까지 깨어 있거든요. Instagram, 그러면 watching videos of 인스타그램 them in 하고 Belgium, 비디오 because there 보고 is 벨기에 daytime, 뉴스 so I'm 보고 거긴 지금 getting 낮이니까요. so a lot 그래서 of 제가 videos now on 그리고 Instagram. 인스타그램에서 Also, 고양이 we have a 비디오도 quite 엄청 보고 popular 있습니다. TV show in 그리고 Belgium TV쇼에 called 굉장히 Home, and they 인기가 also 좋은 are on TV쇼가 Instagram. And 홈이라는 that 그 쇼거든요. series on 프로그램인데 Instagram, 얘를 to see what's 인스타그램에서 going on in the 보면서 show.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So, 나가는지 확인하기도 one of the 하고요. confessions. 저도 이렇게 자기 고백을 So 했습니다. that's how conversation started. You can do it in the 이렇게 classroom. 대화를 You have 시작을 할 discussion 수가 with your 있고요. students as well. 교실에서도 So 이런 kind 식으로 of topics. 학생들과 대화의 Also 포문을 함께 game 열어주실 issues, 수가 있습니다. threats, stuff like 뉴스 that. 그리고 or you 개인정보 can 보호에 develop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teachers 그리고 so 교사들 사이에서도 with every teacher.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Then we have our EduBox. 에듀박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with 툴인데요. 실체가 public, 있는 툴인데요. blogs with our VRT라는 공영방송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박스 형태로 도입이 됐었어요. with some cards. 카드가 들어있었는데요. So normally there are 대개는 four boxes of this. It's one tool that 네 개의 박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every 교실에서 box. 활용할 수 So 있도록 you 되어 can 있는 have 4 or 5 형태였습니다. students 그래서 together. 4명에서 One box 5명의 with that, 모둠이 and then 박스 you 하나를 go through 가지고 all 카드를 about 전부 topic. 보면서 But it 토픽에 was 대한 too 학습을 할 수 expensive 있도록 to 하는 make 거였는데 this kind of 이게 제작 비용이 so 너무 now it's, 비싸가지고 everybody 지금은 we 인터랙티브 don't need 툴로 개발을 that you 했습니다. can do 그래서 individually. So students can 각각 do it 개별 individually as 학생들이 well 툴을 from 활용할 수 your 있을 room. 뿐만 아니라 집에 Or 있을 they 때도 can 활용할 also 수 있도록 get in 했고요. 그리고 some 그룹 groups. 모둠으로도 And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t exists on the same way. So you have some theories 동일한 about the topic. 포맷으로 존재를 So 하고요. students 그 learn 각 more about, 토픽에 대해서 for 이론을 배울 수 있는 example, 기회가 되고 있고요. AI, AI나 cyberbullying, and then there are also 온라인 animation videos 괴롭힘에 of journalists, 대해서 알 수 있게 students, 되고요. some 그리고 assignments as well. 저널리즘이라든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토픽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VRT 공영방송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다양한 토픽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박스를 통해서
In our database, what about fake news, social media? 페이크 뉴스, 소셜 미디어, 웰빙, 그리고 데이터 균형에 대한, 그리고 섹스팅, 프로파간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다양한 토픽을 BRT랑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박스들은 영어로, 불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에 대한 박스이고요. 슬로건과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프로파간다에 대한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통해서 학생들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지,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파간다를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파간다 기술을 정치인들이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학습할 수 있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VRT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예요. 여기 가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부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자료, PDF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내용,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교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툴을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로딩 중이에요. So this is the box. We have an introduction. So welcome in the Edubox persuasion. So we have an introduction. 설득에 대한 박스로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 토픽에 대한 서론과 뭐 메시지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슬로건, 광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소개 말이 조금 더 이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퍼즐이 나와 있습니다. 퍼즐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될지. 사람이랑 이게 지금 여기서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뭔가 접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도 다루게 되는데요. 프로파간다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파간다 테크닉을 보여주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슬로건들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더 딥하게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프로파간다 테크닉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간소화하고 하는 것이 일종의 테크닉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전 동료가 프로파간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프로파간다 테크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듀박스는 여러분들께서 읽으셔야 되는, 그리고 볼 수 있는 비디오, 그리고 게임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에듀박스 각 그 박스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요거는 지금 연습하는 섹션이었고요. 개별 에듀박스 안에는 연습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파간다를 찾아보고 요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서 이 프로파간다에 어떤 테크닉이 활용이 되었는지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듀박스라는 툴을 저희가 벨기에에서는 교사분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교실 환경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다양한 토픽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토픽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교사분들께서 전체 에듀박스를 활용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정 부분들을 골라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News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의 뉴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기관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뉴스 미디어와 그리고 교육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있고요.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뉴스 리터러시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학생들을 교육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용 툴이 따로 있을 만큼 그 연령별로 별도의 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메이커가 첫 번째 구성 요소고요. 14살 이상의 학생들은 기자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배우고 다양한 텍스트와 그리고 비디오 연습을 교실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매뉴얼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교육 방법론을 교실 내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잡음이 없는 세상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뉴스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질문도 역시 질문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토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교실에서 토의를 진행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뉴스메이커는 12살에서 14살을 위한 것이고요. 팩트체커는 14살에서 16살의 학생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어떤 알고리즘과 에코챔버와 음모론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배울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팩트체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살에서 18살 학생들을 위해서는 오피니언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피니언 메이커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교실 환경에서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를 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와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팩트체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딱 중등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 팩트체커이기 때문인데요. 5개의 토픽을 팩트체커 모듈에서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와 조작된 정보, 그리고 알고리즘의 역할, 허위 정보 확산에 있어서 알고리즘의 역할과 피싱, 딥페이크, 밈, 음모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팩트체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또 교사용 매뉴얼도 지도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학습 자료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위한 팩트체커예요. 5개의 모듈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첫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모듈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교사도 토의의 대상이 될 모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과 에코챔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면 그 모듈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비디오를 보게끔 하고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로 하거나 혹은 교실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각 저널리스트들이, 기자들이 다양한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짜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꼭지가 있습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손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페이크고요. 거짓 정보였고요. 이 영화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비디오가 진짜일까요? 페이크일까요? 이거는요? 네, 이것도 페이크 맞습니다. 이 사진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페이크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네요. 네, 이 핀란드의 한 마을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도 자기가 해보면서
역 이미지 검색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가 있고요. So it was difficult. 어려운 So this is, 문제였습니다. So this is it is real or fake? 이거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I hear fake. 페이크란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페이크요? No, it's correct indeed. 네, It's 맞습니다. made with AI. AI로 It looks like very, 만들어진 very 이미지라고 fake 생각, AI. AI로 So 만들어진 each 이미지입니다. different 각 kind of 모듈에서는 다양한 태스크가 주어지고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비디오에서 보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자기 반성을 하면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like the material for newsmakers. 뉴스메이커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You have 오피니언 like 메이커와 mental 뉴스메이커도 images 동일한 and 부분들이 platform for the 제공되고 있습니다. students. 교사 The 지도서뿐만 아니라 teaching for 학생들을 위한 with 플랫폼이 some 제공이 됨으로써 videos, 다양한 with 정보를 experts and 제공하고 journalists that 그리고 explain everything 전문가들과 about what this is, and 저널리스트들이 then also with some 미디어 context 리터러시에 for 대한 the 해당 students. 주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이런 꼭지들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So within the manual for the teachers like this, 교사용 manual for 지도서는 teachers, 이렇게 되어 we also have 있는데요. some worksheets 여기는 for the students. 워크시트들이 In this manual, you 포함이 can 되어 do different kind 있어요. of methods you can do in the 그래서 classroom on a 다양한 specific topic, 방법론을 특정 from a 토픽에 different kind 대해서 of module. 교실에서 실행해 And for 보실 수 some 있도록 of the 모듈별로 methods 준비가 listed 되어 in the 있고요. worksheets for the 그리고 students in 각 the 토픽과 manual. 관련해서 So this is 매뉴얼 안에 like 교사용 지도서 안에 what 워크시트도 this 포함이 되어 information. 있습니다. So the students have 그래서 to look for examples 학생들이 in the 이 table. 워크시트에서 Go 보시다시피 to an example of deepfake 빈칸을 investigation. 채우고 딥페이크의 예시에 대해서 Where 이야기를 they 하고 find when it was 그리고 found, what it's about. 이것이 And 어디서 they can 발견이 되었는지 see 그리고 무엇을 how it was 발견했는지 fake. 왜 이것이 페이크 정보라고 worksheets 생각하는지에 from 대해서 Newspaper 설명할 수 있는 Research 워크시트의 예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and stuff.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장표에서는 이미지 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 이미지 서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중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강과 관련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요. 동시에 정보에 대한 불균형성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양한 교사분들께서 그 교실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고 계시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플랫폼이어가지고요. 다양한 연습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토픽에 대한 이론적인 그 얼개를 제공을 하고 오른쪽에는 이 토픽에 대한 부분을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로부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요. 과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벨기에 과학 교사들은 그 학습 과정 내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브뤼셀 대학교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 과학 교사들을 위한 지도서를 만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그 교육 과정 내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등과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질문, 과학에 대한 그리고 과학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과학 실험 과정에서 이 실험 과정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흡연과 관련해서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듈들을 통해서 교사분들께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모듈이 개발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남았네요. 제가 너무 빨리 했나 봐요. Then some games.
게임들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미디어 클래시라는 게임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작은 게임이에요. 미디어 클래시라는 이름의 게임이고요. 다양한 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o it's different. It's handy that I have 아이고, 강 선생님 계셔서 너무 쉽게 cards about 너무 different kind of 잘 topics. 수업하는 게 쉽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So the idea is, like 이 this. 게임의 목표는요. This is the menu. 이게 이제 그 매뉴얼이고 게임 매뉴얼이고요. There are also some. And some of the cards, yeah, this is the manual. 네네, 게임 so it's 매뉴얼도 like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me 게임 cards 어떻게 하는지 also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questions, 카드들에는 그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So how do you play it? You have different 어떻게 kind of, 게임을 하는 거냐면 topics. 다양한 So 카드가 different 있고 그리고 So you 토픽을 can 다양하게 담고 있는 if 다양한 you want 카드가 to 있고요. discuss, can 얘기하고 on 싶은 the game, 토픽이 있으면 then, 게임 안에 포함을 시키시고 그 해당 카드를 게임에 포함을 시키시고요. 제가 같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질문이 써져 있는 카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모든 그 게임 참여자들이 카드를 한 장씩 까요. 중간에서 까고 뒤집고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중간을 탁 치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또 중간을 딱 치고 제일 먼저 친 사람이 카드를 선택을 하거나 문제 카드를 받아서 지금 뒷면에 보게 되면 문제가 쓰여 있어요. What if you see information that it isn't right? 옳지 않은 정보를 발견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써져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정보의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써져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토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질문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뽑았으니까 이 질문을 우리 모둠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모든 모둠원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정답을 맞춘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포인트도 받게 돼요. 제일 좋은 답을 한 사람이. 목표는 게임이 끝나려면 어떤 학생이 10점에 도달을 하거나 10점에 도달하면 끝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토픽에 대한 토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발견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실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교실뿐만 아니라 교실 바깥에서도 이 게임을 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4명에서 5명 정도의 학생이랑 함께 게임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거보다 인원이 더 많으면 이 박스를 여러 개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게임을 여러 유닛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임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프렛챗이라는 진실 혹은 도전 게임이에요. Truth or Dare 다들 아시죠? 뭔지. 이 게임은요, 3개 종류의 질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 질문형, 도전형, 그리고 실행형. Truth, Dare, Do라는 3개 종류의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3개 질문 세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프렛챗 안에는 굉장히 재밌는 챌린지들이 그리고 문제적인 상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이 게임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해도 되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하면서 서로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교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의 매일매일의 온라인 활동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요. 제가 모든 걸 번역을 안 하겠지만, truth 질문을 해볼까요? dare 질문 받아주실 분. do 질문 받아주실 분. truth 질문, dare 질문, do 질문, 셋 중에 하나 받아주시면,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같이 해볼게요.
I will translate. Okay.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So, 먼저 번역을 this is the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 첫 번째 진실 질문은요. AI에게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짧고 재미있는 행동 과제 몇 가지를 요청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ask to ChatGPT some funny exercises. AI에게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짧고 재미있는 행동 과제 몇 가지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이제 과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재미있는 걸 골라서 다 같이 해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 질문이 아니라 dare 질문이었어요. 도전형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좋아하는 이모지를 직접 표현해 주세요라는 질문이었고 그게 두 질문인 거죠. 이모지를 표현하라는 거니까.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실형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전형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챗GPT한테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짧고 재미있는 행동 과제 몇 가지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고 제일 재밌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질문은 행동형 질문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지를 직접 표현해 보라는 거고요. 세 번째 진실형 질문은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진실형 질문, 행동형 질문, 그리고 도전형 질문 셋 중에 뭘 하면 좋을까요? Dare? There. So, you all want do you want the first one? The third one. So you want the question, do you want 네, the 세 번째 first question? 거요. 그러면 So this is 진실형 the first 질문을 one. 원하시는 Sorry, 거네요. it's, complicated. 첫 번째 질문 너무 The 어려워요. first one 이게 is, 첫 번째 질문인데 there. 첫 번째 You have to ask 질문은 도전형 ChatGPT. So 질문이고 this is kind of 챗GPT한테 who wants this? 소셜미디어 관련된 짧고 재미있는 행동 몇 가지를 요청하세요라는 건데 이거 원하시는 분은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실행형 질문이에요. 행동형 질문인데 제일 좋아하는 이모지를 직접 표현하는 거. 요거 원하시는 분. This one, I see some faces. 네, 네, 이렇게 So 꾸덕꾸덕 everybody 하시는 wants to 분들 몇 분 계세요. yeah, 그리고 세 번째 진실형 질문은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세 번째 진실형 질문입니다. So you want to do the second 두 one? 번째 거 하시자는 말씀이세요? Yeah. 네. So I will show you the second one. Yeah. So we will do. Everybody can maybe together with your partner, with your neighbor. You can do your. 네, 옆에 계시는 분들이랑 Everybody wants a third. 네, 세 번째 거 좋아하셨고 세 번째 거 선택하셨구나. Confused. So we go for 제가 the third 조금 one. Everybody 헷갈려가지고요. wants the 네, third 세 one. 번째 거를 It's, 다들 선택을 question 해주셨어요. about,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social media. So it's the same, a little bit the same that the question we had in the discussion. 저희가 I can 처음에 live 했던 today 질문이랑 on my 토의 주제랑 좀 smartphone because 비슷하긴 otherwise 할 I, 텐데요. couldn't get here. 저는 스마트폰 없이는 길을 못 찾으니까 그거 없이는 못 찾을 것 같고 So maybe somebody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또 more, 가족들이랑 연락들도 해야 되니까요. question.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세 번째 질문을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To reflect on the question.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한국언론진대학 미디어 교육 강사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 잘 듣고 있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아침 일정에 쫓겨서 놔두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길치예요. 일단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없이 학교를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이제 여러 학교를 추강하다 보니까 교실이 어느 위치였는지 헷갈리고요. 반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못 외우고 그래서 그날 정말 하루에 학교를 정말 빙빙 돌아서 이제 겨우겨우 찾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서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저도 어려운 걸 아이들도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좀 더 융통성 있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어를 네, 좀 덜하게 되었다는 네, 몇 달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It's 네, 감사합니다. indeed it's difficult if you have to find your way without your smartphone. 스마트폰 없이 길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구글 맵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그거 없이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브뤼셀에서 저도 똑같습니다. 브뤼셀에서 아마 길 찾기가 아마 스마트폰 없이는 저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또 다른 답은 없을까요? 또 다른 자원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No. 없으세요? Okay. 네. I will go through. This is 네, 제가 그러면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리챗이라는 저희 게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그 체험들을 아이들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진실옥은 도전 게임을 통해서 뭐 선생님이든 부모님들이든 이 게임을 함께 아이들과 플레이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아이들도 저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어려움을 교사와 학생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브 체크라는 게임인데요. 이런 박스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카드가 또한 들어 있습니다. 또 이게 매뉴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바이브, 노바이브로 되어 있어서요. 아이들이 모둠으로 원형으로 앉아서요. 바이브, 노바이브는 이제 긍정적인 것,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분류하는 체계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카드 뒷면에 써져 있어요. 온라인상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과 SNS에서 경험할 법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요. 또 이모지 카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질문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모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 카드에 있는 상황이 슬픈 상황이냐, 화나는 상황이냐, 슬픈 상황이냐, 이걸 스스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이모지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긍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거를 허용할 수 있는지, 이게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판단을 해서 그 해당 카드를 바이브, 노바이브의 카테고리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온라인상의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기 경험이 아닌 경우도 괜찮아요. 자기의 온라인 경험이 아니라도 좋고요.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온라인상의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은 거예요. 타인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툴이 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과 이 소셜미디어라는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임이고요. 이제 저희가 2가지 테스트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시간에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미디어 프로파일 테스트가 있고요. 아침에 관련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 테스트를 학생들과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동료 교사분들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디어 관련한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미디어로부터, 죄송합니다. 얼마나 새로운 앱을 내가 빠르게
사용하게 될 수 있는지, 잘 배우는지, 새로운 앱을 어떻게 내가 얼마나 잘 배우는지, 그리고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느 정도 높은지,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비판적으로 의식적으로 미디어와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게 되면 이런 동물형으로 자기 프로파일이 분류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형태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의 지원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다람쥐형인 것이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미디어의 부가가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미디어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이런 경우라면 응답자가 고슴도치형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네, 고슴도치 얘기 뾰족뾰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도움을 바라지도 않는 형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동물형을 통해서 나의 미디어 프로파일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개 프로파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런 활동을 하거나 다른 동료 교사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교사들이 누가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학생들 중에서 누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로부터 배우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교실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 집단 안에서도 누가 미디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또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유사한 테스트인데요. 프로파일 테스트 뉴스라는 그 테스트 툴입니다. 저희가 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테스트이고, 학생들이 활용하는 뉴스 채널, 얼마나 자주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 발언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학생들이 그 답을 하게 되고요. 학생들의 그 응답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파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동물형으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모든 미디어에 첨단을 달려야 되는 모든 최신의 뉴스들을 알아야 되는 그런 프로파일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뉴스 미디어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뉴스 관련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파일들이 그 학급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정 프로파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비판적인 사고, 그 해당 프로파일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세요? I think you have to have the mic. 10가지 동물에 관해서 2가지만 나와 있었는데 나머지 8개가 뭐가 있죠? 다람쥐하고 고슴도치 말고 나머지 8개. So these are the 10 profiles. 이게 10개 프로파일들인데요. 다람쥐, 여우, 고양이, 토끼, 곰, 늑대, 사슴. 얘는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10개의 서로 다른 프로파일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PDF 파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물형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각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곰, 늑대, 멧돼지. 이게 돼지인데 돼지가 아니잖아요. 뭐 유사한 종인데 이걸 어떻게 영어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파일들이 있고 테스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 프로파일 테스트이고요. 이 테스트를 개인이 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하시면서 내가 어떤 프로파일인지 알 수가 있고 그룹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룹의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벨기에 학생들이 이런 테스트들을 하고 있고 교실에서 그 그룹의 결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학급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미디어 프로파일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1번이 나와 있고요. 어떤 스크린을 이용하느냐, 뭐 등등의 다양한 질문이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프로파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이 턴, 제 차례인데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신 사이트도 살짝 보고 또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익숙한 사이트가 바로 빅카인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줌이나 유튜브로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뉴스가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저작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오해가 저자가 죽은 뒤에 뭐 70년 지나면 마음껏 쓸 수 있다는데 조건들이 걸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되게 많고요. 일례를 들어볼게요. 국어교과서에 저자를 실었는데 이 사람이 월북을 해서 생존이 불분명합니다. 그럼 저작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중학교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온 작가인 현덕이라는 작가는 월북 작가인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불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될 만큼 저작권은 워낙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빅카인즈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뉴스 자료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정말 종합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특히 왼쪽 위에 이 마크가 되게 잠시만요. 다운됐는데 너무 좋네요. 잠시만요. 자, 뿅. 네. 여기 왼쪽에 여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시작.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여러 언론사의 뉴스를 검색을 하는데 제가 그냥 맨날 독서를 넣곤 하는데 그냥 건전하게 독서를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정말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7,900건의 뉴스가 검색이 된다는 거 굉장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플랫폼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시겠지만 실제 외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하는 분들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언론사를 접속하지 않고 종합적인 걸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즉 퍼블릭 웹사이트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줌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도 요거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장 매력적인 거 아시죠? 특정 검색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네, 두 분만 보이셨는데 안경을 바꿔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칠하면 이게 복사가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붙여넣을 수 있고 학습 자료를 만드는데 기가 막힌 편의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해서 좀 느린데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붙여넣기라면 바로 이렇게 예. 너무 작다. 자, 바로 이렇게 뉴스가 들어가고 여기다 질문을 만들면 뉴스 학습지를 우리도 금방금방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이거 중학교에서도 쓰기 되게 좋아요. 자유학기제 같은 때 애들 지금 무내력인지 무뇌력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거 통역 어떻게 하시죠? 자, 노브레인인가요? 아무튼 리터러시하고 노브레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이슈가 되게 큰데 애들 좀 읽기 자료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빅카인즈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 또 왼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주목한 건 이 라이선스 협약을 맺은 언론사의 숫자인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너무 익숙하셔서 당연하지만 실제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로 주류 언론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별 언론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굉장히 놀랍죠.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어딜 써야 될까요? 밑에? 분석. 실제 중학교부터는 단순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메타적으로 이해한다든가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빙산의 윗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랫부분도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리스트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거 쫙 검색해서 지금 독서에 대한 기사 양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정답을 잘. 놀랍네요. 오늘 분야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잘, 좋게,
힘차게 슬기롭게 현명을 줬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엑셀로 다운로드도 할 수 있는데 이 또 기사 내용을 모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모드먼들이 역할을 나눠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1번 학생이,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2번 학생이 역할을 나눠서 각각의 기사를 읽어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열된 데이터들을 학생들이 선별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이렇게 모아보고 발표하는 이런 것으로도 가능하고요. 실제 이 연관어 분석 정말 재밌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네, 우리 써나한테도 자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렇게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연관 키워드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 대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거를 누가 와서 보나 봤더니 참고로 전 주식을 안 하는데 안타깝죠? 자, 주식을 안 하는데 요즘 모르시나 봐요. 자, 이 주식하는 분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특정 키워드를 넣었을 때 주변에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이렇게 알고리즘 데이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변 내용들을 본다는 건데요. 이게 되게 좀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독서라고 보일 텐데 여기 글씨가 크고 색깔이 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데이터가 많다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었죠? 여기가 독서이면서 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독서이면서 도서관이 들어간 뉴스만 따로 정리된다. 어떠세요? 독후감 대하면 또 바뀌고 그 내용만 따로 넣는다. 어떠세요? 굉장히 놀라운 이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가 대단한 교육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관계도 분석 누르면 이제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번 생에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해보시면은 이게 더 놀라운 메뉴인 거 아시죠? 많은 분들. 특히 여기 상단에 뉴스 보기 중에 저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제발 페이스북, 인스타 뉴스 말고 연예인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거 말고 좀 이런 거 들어와서 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경제 이슈, 정치 이슈가 많다고 하시는데 이것만 한 달 봐도 사실은 웬만큼 시사 상식을 대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메뉴가 있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모르셨군요. 그 다음에 여기 전 이 메뉴 아까 살짝 보이는 이거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고신문 메뉴. 자, 몇 년도? 전 아까 벨기에도 여쭤보고 싶어요. 벨지움에서는 몇 년도 신문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써너? 지금 통역되고 있는 거 맞죠? 몇 년도 신문까지 되고 있을지 궁금하죠. 여러분 몇 년도 나오죠? 이거 해보신 분? 옛날에 봤다고. 옛날에 나온 옛날 지금 줌에 계신 분들 잠깐 깔깔 웃으실 것 같은데 네, 옛날 신문 몇 년도요? 1800년대 신문 있었나요? 네. 저기 죄송한데 막 던지지 마시고요. 지금 좀 힘드신 거 아는데 자, 눌러보죠. 네. 눌러보면 네, 1880 네, 이런 정도의 데이터까지. 네.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매일 신문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한 손을 쳐서 느립니다. 좀 느린 점 이해하시고요. 우리 통역하시는 분 좋아하시고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1898년 4월 9일자 매일신문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눌러서 네, 원문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지금 140~50년 전 신문을 클릭 몇 번만으로 열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 이거 옆에 분한테 야 문신일매야 난리 납니다. 자, 문신일매야 난리 납니다. 자, 매일신문을 바로 볼 수 있다. 어떠신가요? 그럼 역사교사한테만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다양한 교과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카인즈에서 제가 아직은 기능 개선이 더 필요한데 제가 주목한 메뉴는 이 메뉴죠. 써보셨나요? 아직 기능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GPT라는 말 자체가 원래 생성 기반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GPT는 할루시네이션이 가능했던 이유가 학습된 언어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얘는 뉴스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자, 지금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있는 질문 하겠습니다. 얘는 GPT처럼 문장을 만들어 주는데 놀랍게 모든 내용의 출처를 뉴스에서 가져온다라는 게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이 메뉴를 오늘 한번 클릭해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굉장히 챗GPT와 같은 화면으로 문장형으로 생성을 해주는데 모든 내용의 출처에 이렇게 언론 기사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안 좋아하시는데 굉장한 거죠. 누르면 바로 해당 기사가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좀 뉴스 저널리즘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갑자기 인구 변화를 한번 검색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 어떠신가요, 여러분? 네. 지금 여기도 전체 메뉴 일부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안타까운 건
이건 언론진흥재단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계에도 생각해야 될 게 뭐 프랑스 어제 끌레미 원장이 모셨고 하셨는데 저런 나라들은 생애 주기별 미디어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를 위한 미디어, 초등을 위한 미디어, 그다음에 뭐 미드스쿨을 위한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어린이 신문 외에 중간이 없죠. 그리고 바로 어른 신문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아까 우리 써너님이 소개하신 그런 메뉴들처럼 애들이 볼 만한 코너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애들도 여기 들어와서 예비 민주시민으로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비카인즈였습니다. 괜찮으셨죠? 자, 두 번째는 아마 이 연수를 이 전국 대회를 신청하신 사이트인데 자, 여기 이 미카 사이트 아시잖아요. 두 분 아시네요. 네. 재단분들 여기 빨리 들어와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자료실이라고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지도하는 뭐 워낙 잘하시는데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데 여기에 보세요. 잘 보세요. 중학교 놓고 클릭하겠습니다. 원래 교육계에서 중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또 미카는 초등, 중등, 고등을 해놨더라고요. 중등을 눌러보고 검색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자료 엄청나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딱 2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료 또한 교과서입니다. 인정교과서인데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300쪽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풀어놓는다면 풀어서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바로 클릭하면서 하는 웹페이지 형태로 바이브 코딩을 한다면 좀 사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개만 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여기 진짜 자료 많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나 봐요.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 로니 발표하신 초등 선생님 어제 금요일에 발표하셨는데 저도 여기 현장에 와서 직접 들었는데 놀라웠습니다. 이런 교구는 눌러보면 놀랍게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 출력하면 어디서든 쓸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저렇게 교구들처럼 출력해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물론 이건 초등학교이긴 하지만 중학교도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디지털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이런 걸 출력해 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또 가시면 여기 로니는 초등학교용이라 중학교에 맞지 않는데 내려보시면 네, 뭐 이런 자료 있죠. 이런 자료. 이렇게 클릭해 보면 바로 이렇게 또 열리거든요. 어떠세요? 이거 출력해 쓸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채소마켓처럼 막 모여서 네가 가져가 내가 가져가 너 밑장 뺐어 이러시면서 하셨는데 사실 요거 출력을 이거 어떻게 동영까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네, 출력해서 쓰신다면 수업 중에 충분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디어 라이브러리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다만 이게 자료만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요즘 제 관심은 자료를 해체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해체. 주제별로 테마별 해체를 최대한 하는 게 오히려 더 접근성이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닌가요?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도 아까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느 출판사 국어교과서에 이걸 그대로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죠. 유튜브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내용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어떠세요? 근데 이거 중학생들 보여줬더니 우와 이러면서 오라는데 우와 글이 너무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시겠지만 글만 좀 리라이팅 하시면 한 4-5쪽짜리 포스터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 갖고도 45분, 90분 블록 수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오늘 실습 안 했지만 유튜브 통계 시간 볼 수 있는 메뉴, 취침 시간 알림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중학생 눈이 되게 정확해요. 선생님 그림이 발로 그린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더 잘 그린 애들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제안해 볼게요. 이 주제로 홍보물을 한번 공모해 주십시오. 어떠세요?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더 말랑말랑하게 할 겁니다. 아닌가요? 저는 좋은 교육 자료는 어른의 눈으로 접근하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눈으로 가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좋아요. 내용 진짜 심하게 좋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갖고 아이들이 한번 직접 미디어의 주인이 돼서 만들면 이렇게도 가능할 거고요. 정말 이건 혼자 보기 아깝다. 전국적으로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 한번 상업 공모하셔서 물론 종이는 안전해야 되니까 KC 인증 받으셔서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것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오는 청소년과 미디어 오늘 중학교 수업 사례이자 교구 및 교재라서 저는 목적에 좀 충실하게 가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목차인데요. 일단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해 드릴 건데
1단원은 아마 많은 애들이 싫어할 겁니다. 개념 단원입니다. 제가 썼어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미디어란 무엇인지, 이게 왜 우리한테 좋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교재에는 이론이 없는 교재는 좋은 교재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현장 교사라 이 활동 자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론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웹툰이나 게임 이런 것들 있죠. 게임 아니고 게임. 국어교사는 직업병이 있어요. 발음에 유의하고 또 띄어쓰기에 예민해요. 맞춤법. 스승의 날 편지를 받아도 한 손에 빨간 펜이 들려 있어요. 통역 어떻게 하시지? 자, 아무튼 그다음에 여기 SNS 이런 건데요. 사실 여기에 이 밑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디지털 웰빙을 왜 넣냐면 제가 다른 책에 쓴 글인데 요즘 SNS 많이 하는 애들은 전 3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불안, 불만, 불행. 왜냐? 인스타 보면 다 잘생겼어요. 다 예뻐요. 아닌가요? 다 부자예요. 다 비싼 차 타고 다 좋은 집 살아요. 그리고 맨날 여행 다녀요. 맨날 맛있는 거 오늘은 먹으러 왔어요. 뭐 이런 거 하면서 맨날 맛있는 거 봐요. 안 보시는구나. 자, 그러다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요즘 삶의 패턴을 보면 비교 관점이 강하대요. 저는 SNS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애들 중에 돈 되게 쉽게 버는 줄 아는 친구 되게 많고 인플루언서 아무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지털 웰빙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것이 요즘 교육부가 얘기하는 사회 정서라든가 아이들의 바른 문화, 바른 인성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바로 아까 크리티컬 띵킹을 강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든가 팩트 체크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질문하는 사고.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기법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생산도 있습니다. 미디어 생산. 그리고 마지막이 좀 재밌는데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좀 넣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다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 넣으면 3년 뒤 이 책 못 쓸지도 모릅니다. 워낙 AI 툴들이 워낙 진보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더 원론적인 거예요. AI는 어떤 영역까지 할 수 있는가. 참고로 제가 여름에 구글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오전에 했는데 아무도 안 믿으셨는데 이번에 구글도 가고 애플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거기 한국인 고위 직원들이세요. 한국인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요즘 그 기업들이 면접을 할 때 이 질문을 꼭 넣은대요. 네가 AI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 즉 AI에 대체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라. 이게 면접 질문에 나온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 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가 AI에 대체되는 걸 증명해봤더니 걔는 못 먹지만 전 먹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은 겁니다. 전 4그릇 먹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래서 AI 윤리 내용까지 넣은 교재이긴 합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각각의 단원에 대한 지도서를 보면 성취 기준, 아까 우리 선우님이 말씀하신 저거예요. 목표에 맞는 지식, 기능, 태도의 요소. 그리고 아까 평가 질문하셨잖아요.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좀 마련해서 지도서엔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제출이고요. 심의가 끝나면 아마 폼이 저 미카에 탑재가 되면 인쇄를 하겠네요. 인쇄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한 권씩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요즘 많이 쓰실 텐데 이건 이따가 할게요. 자, 이제 네. 혹시 요거 노트북 LM이라고 많이 쓰시나요? 써보시면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노트북 LM. 네. 저는 얘를 진짜 잘 쓰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자 기준으로 저 마이크로소프트 선도 교사였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오늘자 기준으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쪽보다 저는 이 구글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자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에서 교무부장이라는 거래요. 여기 현직 선생님들은 아시죠? 교무부장.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질문이 하루에 몇십 개가 와요. 생활기록부 어떻게 되냐, 뭐, 전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다 이미 학습을 시켜놨어요. 생활기록부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청 지침을 다 학습을 해놨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쓰면 그냥 답을 해줘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창은 크게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설명을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이거 저보다 유튜버들이 설명 더 잘하는데 따라하세요. 소스 창. 이쪽은 소스를 가져오는 창인데요. 이 소스가 몇 개 되는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계속 추가해 보십시오. 여기 PDF나 인터넷 유튜브 URL을 넣으시면 제가 소스 여기 한 100개도 넣어봤거든요.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대화창. 뭐라고요? 여기 막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막 얘가 답변을 해줍니다. 실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런 거 그냥 있는 걸로 해볼게요. 딱 하면 얘가 지금 요 4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는 서칭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근데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GPT처럼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제공한 소스 내에서 답을 해줍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응용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있는 4개의 자료를 팟캐스트처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게 최근에 탑재됐어요.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마인드맵이나 퀴즈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가 이해되시죠? 처음에 뭐라고요? 소스 창, 채팅, 여기 응용 또는 결과 이런 창인데, 제가 아까 만든 저희 팀이 만든 그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서 기억나시죠? 이름은 청소년과 미디어 리터거든요. 얘를 이미 학습을 시켜서 교재 PDF를 딱 넣어버렸습니다. 어떠세요? 그럼 여기 이제 제가 물어보면 되겠죠. 그거 어디 있어? 그럼 얘가 답을 해주겠죠. 이미 여기 학습을 좀 결과를 꺼내놨는데, 자, 이 책 전체의 마인드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총 5개의 단어로 된다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오전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하나씩 열 수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 아래 위아래 화살표 있죠. 예를 들면 한꺼번에 열립니다. 이렇게 책 전체의 내용이 열려버립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1단원에서는 1단원의 핵심은 미디어의 개념이구나. 개념은 이렇게 돼 있고 미디어를 크게 3가지로 보고 있구나. 어떠세요? 놀라셔야 되는데 또 누르면 해당 내용이 여기 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여기 해당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사실은 학습하기에 굉장히 좋죠. 어떠세요? 하나씩 클릭하고 단계적으로 나 3단원이 궁금해 눌러서 뉴스가 좀 궁금한데 그러면 뉴스 현명하게 소비하기 뭐야? 낚시성 뉴스 눌러보자. 해당 내용이 여기 쫙 나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남들보다 굉장히 이 지식 소스를 확실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이 교재를 갖고 퀴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떠세요? 지금 이 교재를 학습한 애들이 퀴즈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퀴즈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구글의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 되게 정확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국어기사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심하게요.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라는 걸 공모했는데 저희 학교가 세계시민 분야 혁신학교 딱 한 군데 선정됐는데 저희 학교가 됐어요. 네, 근데 공모서를 제가 썼어요. 불쌍하죠? 그런데 아니, 왜 박수 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 전체 교사들한테 이거 전체 교사 설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몇십 페이지를 읽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넣어버리고 학습을 시켰어요. 어떠세요? 그 전체 교직원한테 이 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선생님, 바쁘시니까 다 보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십시오 해서 영상을 보여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킨 겁니다. 아이고, 네.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리라 믿어요. 잠시만요. 네, 플레이할게요. 여기로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한 여자 중학교가 아주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바로 혁신 미래 학교로 거듭나겠다는 건데요. 경여자 중학교가 그리는 미래,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계획서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시작부터 포부가 어떠세요?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얘가 학습을 이게 결과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걸 갖고 전체 교사들한테 좀 읽어보세요라고 했더니 전부 다 면접 대비가 되는 겁니다. 실사가 나왔는데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모듈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새로 만드셔서 선생님도 이번에 이건 2년 전에 나왔던 소나기를 소나기 여기 있구나.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매뉴얼 있죠. 이것 또한 학습을 시켰더니 이렇게 또 책 한 권 전체를 마인드맵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업 다 하고 끝날 때 한 번씩 정리하는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폼을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건 뭐라고요? 노트북 LM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최근에 저는 하루에 논문 3-4편을 기본으로 귀로 듣고 있습니다. 학습을 시켜놓고 출근할 때 귀로 듣는 거죠. 어떠세요? 휴대폰 연동이 되기 때문에 퇴근할 때 또 2편씩 듣는 거예요. 이러면 그 분야에서 어떤 누구보다 시간과 공간을 줄여서 합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혹시 여기 요 B자 보이세요? 네,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는 법은 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엣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게 크롬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자, 크롬을 눌러서 네, 줌으로 보시는 분은 따라 하셔도 되고요. 웹스토어라고 치십시오. 뭐라고요? 웹스토어라고 쳐볼게요. 웹스토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 브리스크 티칭이라고 치세요. 뭐라고요? 브리스크 티칭. 한 손인데 잘 치지 않습니까? 못하네. 자,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네, 이 크롬이란 창에 얘 브리스크 티칭이 여기 삽입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럼 얘는 어떤 기능이 있냐? 직접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 뉴스가 보이십니까? 뉴스 보이세요? 네, 저희한테는 쉽지만 아이들한테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통역을 위해서 쉬운 것만 읽을게요. 땅콩을 접지하도록 했다. 됐죠? 근데 내용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때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B를 누르면 이 글의 읽기 레벨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지금 애들이 읽을 때 좀 어렵다면 레벨 변경을 누르고 네, 전 눌렀어요. 레벨 변경을 누르고 2학년 어린이가 읽을 수 있게 한 1학년, 2학년 애가 읽을 수 있게 읽기 레벨 변경을 누르면 지금 보신 뉴스의 내용이 다시 리라이트, 재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시면 조금 어렵잖아요. 여기 보면 뭐 마스트리히트 대 의료센터 영향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얘를 보시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쉽게 바꾸는데 네. 내용이 2학년 아이의 목소리를 읽어야 되겠죠, 제가. 그죠? 보세요. 여기 제 2학년에 껍질 괜히 버렸는데 구운 땅콩 두중 건강에 좋아요. 땅콩을 껍질째 구워 먹으면 뇌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몹쓸 연기를 해서 우리 벨지움 분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데 이건 또 통역을 어떻게 하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 만약에 수능 제시문이 있어요. 또는 3학년 비문학글이 있어요. 읽기 레벨을 한 학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잘 못 읽는 애가 그걸 읽었죠. 그러면 이제 원문에 도전해 보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스캐폴딩. 어떤 비계를 설정해서 조금씩 발전을 시킨다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이게 너무 좋아진 게 브리스크 티칭이 여기 생성을 누르세요. 뭐라고요? 생성을 누르면 여기 이거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밤이 잠이 안 올 때 삶이 괴로울 때 가족과 불화가 있을 때 죄송합니다. 예.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 뉴스 갖고 퀴즈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해 선생님 아까 평가 얘기하셨죠. 평가 기준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기사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DOK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하는데 왜 소름 돋냐면 지금 땅콩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네, 그냥 설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기사에 대해서 얘가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네, 안 놀라시네요. 질문을 만들어줘요. 근데 내용을 묻는 질문과 좀 깊이 있는 질문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선생님 이걸 애들한테 보여주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 학습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네, 그럼 정말 쉽게 뉴스 학습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쪽입니다. 이쪽. 확장성 밑에. 이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나는 학교에 갔더니 이 학교가 각자 애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헛기침이 좀 나요. 개인 기기가 있다라고 하면 구글로 문서를 받을 수 있겠죠. 구글 문서로. 여러분 구글 문서 아세요? 네, 세 분 알고 계시네요. 네. 구글 문서로 애들 자료를 받으면 여기 부스트 학생활동이라고 보이십니까? 얘를 누르면 애가 구글 문서를 작성한 과정이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지운 게 쫙 동영상으로 나와요. 그럼 갑자기 글 이만큼 딱 추가되면 어디 긁어온 거죠. 복사하기 부처럼.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습 과정까지 채점할 수 있는 강력한 과정 중심형 평가 도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정 중심형 평가도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툴도 아이들이 미디어 수업으로 좀 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자, 지금 양이 좀 많은데 괜찮으세요? 그리고 저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지금 설명을 다 못해요. 그냥 관심 있으시면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셨다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설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통역분들을 위해 잠깐 우리 기지개 한번 켜고요. 네, 기지개. 네, 통역분들 기지개 한번 이건 또 어떻게 통역하시지? 자,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자, 몇 개만 좀 더 보여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 오늘 요주소 한번 긁어가시죠. 네. getminder.org인데 아까 우리 선원님이 퀴즈 있었죠. 팩트체크 퀴즈나 사실관계 퀴즈 같은 그런 사이트인데요. 참고로 외국에서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에서도 많이 쓰는데 여기 우리 바다의 플라스틱을 눌러볼게요. 누르면
누르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 퀴즈로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번역을 해드릴게요. 한국어로 바꿔드릴게요.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중 바다로 흘러드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자, 1번 1% 미만, 2번 약 36%, 3번 66% 이상인데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위에부터 1, 2, 3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뭐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자, 몇 번이요? 3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른 다음에 이거 답 1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빨리 넘어갔는데 여기 보세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알아. 근데 86%의 사람들이 틀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요거는 외국 사이트긴 하나 애들한테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일반적인 오해란 말 보이세요? 이게 한국어라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죠?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네, 이런 것,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손우님, 여러분 이 카드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가져가고 싶잖아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농담이고요. 가져가고 싶잖아요. 저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캔바 많이 쓰시죠? 네, 캔바에다가 여기 캔바 AI로 가고요. 참고로 저도 유료를 많이 쓰거든요. 유료로 한 6종류 유료를 쓰는데 요즘은 쓰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유료라고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캔바 AI에 가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네. 네, 가짜뉴스를 확인하는 카드 게임을 만들고 싶어.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내용이 한 장의 게임 카드로 해서 여러 장을 만들어 봐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얘가 디자인을 생각해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이런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모르시나 봐요. 많아요. 그럼 얘가 요즘은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만 완벽하게 다루어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 해줘 이러면 네. 누르면 이렇게 직접 얘가 요즘 이런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점에 올라가면 여러 AI 툴을 쓰거든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어떠세요? 이렇게 뉴스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걸로 해서 디자인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출력하면 지금 보시는 저 카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어떠세요? 예, 바이스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동물 10명을 사람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그새 까먹으셨구나. 아까 고슴도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가 왜 없는지 궁금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도 교구를 만드는 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즘 이런 보면 이런 이미지 되게 많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카드로 출력하시면 저런 교구를 쓸 수가 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들릿 들어오시면 좀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를 패들릿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비판적 미디어 분석 플랫폼 보이십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 화면을 좀 먼저 보십시오. 얘를 눌러보면 네,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잘 보십시오. 비판적 미디어 분석 플랫폼이라는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보이세요? 그럼 학생이 자기 이름을 여기다 적어요. 강용철, 내가 고른 뉴스의 URL 또는 유튜브 URL 제목 적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질문 보이십니까? 출처 확인했어? 어디 한번 적어봐.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많습니다. 비판적 판단, critical judgment까지 쫙 나옵니다. 어떠세요? 그다음 심층적 판단인데 in-depth란 말 되게 인상적이죠. in-depth 이게 바로 빙산의 아랫부분 아니겠습니까?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 요약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근데 이 웹페이지 만드는 것을 제가 5분 만에 이걸 만들었다고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요.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 놀라셨는데 이 웹페이지를 제가 만들었다고요. 강요된 반응 좋습니다. 이건 또 통역이 어떻게 나가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 그 구글 제미나이라고 있죠. 제미나이로 한번 간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따라오기 어려우신 분은 녹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EBS 감축 무섭네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딜 누르셔라? 도구에서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캔버스 얘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클릭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미리 여기 만들어 놓은 멘트가 이런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제가 복사해서 다시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자, 보세요. 미디어 콘텐츠를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질문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특정 컨텐츠는 뉴스 URL을 넣고 이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봐. 어떠세요? 그리고 바로 구동을 하면 얘가 갑자기 코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갑자기 영상 보시는 분은 저 사람은 정보교사인가 봐라고 하실 텐데, 네, 저는 참고로 HTML을 배우긴 했지만, 네, 얘가 좀 이래서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즘 보면 코딩 학원 다니는 어린이 친구들 되게 많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프롬프트 값을 제가 아주 거칠게 넣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시 또 여기다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해주면 잘해요. 아주 훌륭해 이 생명체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또 한번 프롬프트 값을 주면서 지금 코딩된 걸 계속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럼 아까 같은 걸 만들어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 제자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뉴스 고르고 각자 거기다가 체크리스트를 하면 나만의 방식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건 코딩한 게 아니라 제가 한글만 잘 썼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좀 기다리시면 아까 보신 거와 유사한 형태로 얘가, 예, 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네, 밑에 보면 이렇게 질문 생성을 합니다. 근데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죠. 또 여기다 명령어 값을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오른쪽에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목록을 만들고 이런 건 정말 간단해서 기존에 우리가 코딩이라는 개념이 컴퓨터 언어를 짜는 거잖아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한글로 해주면 저절로 만들어진다. 어떠세요? 전 학교에서 소나기를 가르치고 나서 그 교과서 내용으로 이걸 짜서 애들한테 뿌려줘요. 풀어보라고. 그럼 애들이 제 이야기는 잘 안 듣고 그래서 풀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딱 풀면 결과값까지 보이게도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코딩만 좋은 프롬프트만 넣으면 이렇게 미디어 비판적으로 읽기를 즉석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놀라운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만할까요? 좀 더 할까요? 네. 실은 마시고요. 실은 마시고요. 여기 출판사에서 만든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출판사에서 만든 이런 거 있죠. 가짜뉴스 이런 자료 출판사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자,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방금 여기 앉아서 만들었는데 얘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자, 일단 복사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미나이로 가서 자, 여기다가 파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뭘 한다고요? 그럼 지금 아까 그 자료 있죠? 이걸 넣고 프롬프트 값을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넣었는데 보세요. 야, 위 이미지의 텍스트를 인식해서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OX 퀴즈를 통해 자신의 비판적 사고를 판정하는 형태로 만들어줘 라고 값을 줬습니다. 여기 도구는 아까 뭘 넣으라고요? 도구는 아까? 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짜는 겁니다.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왼쪽 사진의 내용에 여기 제가 이미지 텍스트를 인식하라고 했죠. 인식해 와서 이렇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어떠세요? 안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퀴즈.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좋아진 게 좋은 컨텐츠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하고 나서 수업 마지막에 이런 걸 뿌려주면 애들 되게 신기해하거든요. 이런 시대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AI가 발달할수록 이렇게 미디어 툴들은 더 많이 진화를 할 것이고 수업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많아질 겁니다. 자, 이기신 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2개만 짝꿍한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대화다. 네. 여기까지. 자, 박수 3번 시작. 네. 네, 좋습니다. 박수 3번도 통역을 잘해 주시구나. 농담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 써너님이 박수 3번 하셨습니다. 만국 공통이네요.
예를 들어 이거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만든 유튜브 촬영 가이드입니다. 이 부제가 붙어 있죠. 아이가 행복한 유튜브 촬영 가이드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크게 출력을 해서 아이들한테 쓸 수도 있고 부분을 잘라서 아까처럼 재밌게 카드로 해서 한 8장 만들어줘야 돼. 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좋은 컨텐츠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이거 한 장으로 줄 때와 8개를 각각의 카드로 만들어 하나씩 넘기면서 해라. 어때요? 다르겠죠? 카드는 저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C 인증을 받아서 건강에 좋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또 저처럼 이거 괜찮은데? 그럼 아까처럼 바이브 코딩을 해볼까? 얘 이미지를 읽어서 이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주는 어플을 짜보자. 어떠세요? 쫙. 그럼 애들 수업 끝나고 그걸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까 4번째 계신 선생님 아까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할 때 현장 교사들은 더 많이 느끼는 게 우리 공개 수업하면 평가 부분을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그냥 평가라는 게 그 수업에 대한 어떤 성장의 척도거든요. 평가를 짜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미디어 수업 중에 좋았던 수업은 애들 작품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는데 선생님께서 여러분 작품 봅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의 작품을 볼 땐 이런 3가지 점에 유의해야 돼요. 어떠세요? 이렇게 이 점에 유의해서 보도록 하세요 하고 친구 작품을 보는 것과 여러분 보세요. 와 잘했지 박수.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평가는 2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학생이 이 수업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애들한테 노출되지 않습니다. 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는 사람으로 이 수업에서 어떤 점을 통해서 나의 교수 능력을 향상시켰는가, 또는 나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서 내 수업을 돌아봤는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끝낼 때가 돼서 사이트 한두 개만 더 알려드리고 끝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이 사이트는 이렇게 한번 짝 찍으셨다가 집에 가서 보시면 좋은데, 아이들이 AI에 대한 리터러시 능력을 키울 때 AI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만든 사이트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AI의 원리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영상들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선생님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외국의 교사가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My name is Ali Flores, and I'm a product manager at Alexa. My name is Dr. Chelsea Haupt. I work at the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 work on an AI-powered academic search engine. All around you, computers are making... AI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서 단계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떠세요? 애들이 클릭을 하면서 AI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외국 사이트이나 혹시 AI 리터러시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사이트는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홍보를 했던 사이트인데, 이런 사이트도 애들이 AI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 보면 창을 진짜 많이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 한 것도 꽤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안트 툴이나 이런 거 안 했는데 이건 다음 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구, 아까 우리 써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교구가 재밌다고 해서 또는 사이트가 재밌다고 해서 쓰는 건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단 미디어는 재밌거든요. 인정하시죠? 근데 재미와 의미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떨어지는 수업이 되면 웃음과 미소는 남지만 성장이 덜할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의미만 강조하면 애들이 우리 다음 생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 수업에서 목표에 맞게 최적의 설계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인 즉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수업 디자이너고 수업의 설계자다. 한마디로 하면 선생님이 걸어다니는 교과서고 걸어다니는 교육 과정이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린 이런 사이트는 절면 타임의 목이었어요. 자, 인천에서 오신 지세나 선생님, 자, 절면했어요. 파란 옷의 생명체. 다시 돌아와서
핵심은 이거죠. 이런 건 지금 보여드린 것도 아마 2년 뒤에 보시면 야, 옛날 거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지금 발달하는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정말로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툴이 제가 보니까 하나가 정점에 올라가면 또 다른 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특이점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좀 그래도 인증되고 안전한 사이트를 쓰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수업에 하나의 느낌표가 아닌 역시 물음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네, 이번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표정은 이제 가방을 싸고 계세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만은 꼭 질문하고 싶다. 저나 아니면 우리 선원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금 표정에서 예, 노래가 느껴지네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통역도 똑같이 노래해 주세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좀 마이크 좀 한번 예, 선생님 모두가 들으면 좋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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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 학급에서 수업을 하실 때 네. 지금 하시는 방법은 전체 아이들한테 다 포커스를 맞춘 거인가요? 저게 따라가지나요, 모두가? 아까 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로그인만 1시간 걸린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같은 거 있으면 로그인 하는데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질문을 좀 명확하게 분리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국어교사입니다. 제 관점은 일단 국어 수업 속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이게 저는 좀 더 중점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선택이나 어떤 자율시간이 있을 땐 제 재량권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업도 잘 보시면 수업이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본질적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선생님께서 하나의 수준으로 수업을 하시지 않아요. 그게 쉬운 애가 있고 어려운 애가 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의 내용으로 갈 때 그 내용이 쉬운 애 너무 유치한 거고 어려운 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내가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첫째, 아이들의 언어로 이해가 되는가? 아이들의 언어로 이해가 되는가? 두 번째, 똑똑한 애들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해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수십 가지인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면 어느 수학 선생님은요 학습지를 3종류로 줘요. 예, 잘하는 애가 풀게, 보통의 애가 풀게, 못하는 애가 풀게. 그리고 그걸 야 너 잘하니까 이게 아니라 3종류를 딱 주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알아서 가져가라고. 학습은 내가 선택할 때 공부하고 싶죠? 그러면 내가 하를 가져갈지언정 하, 상중하 중에 하 가져가서 공부하고 자신 있으면 다시 한번 중 도전해 보는 거죠. 이분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듬 활동도 그래요. 여러분 모듬 활동 시키시면 일벌레와 무인승차자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시죠? 자, 그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일 심한 경우 뭔지 아세요? 무인승차자 4명이 함께 있어요. 웃고 있으면 야 이거 야 이거 저 강사님 해 이러다 끝나요. 이건 맹점이에요. 선생님이 그거는 학습자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 하시겠죠. 저는 특강 강사라서 애들을 분석하기 너무 힘든데요. 근데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수업 좀 진행하면 애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단을 잘 하세요. 조용한 반은 조금 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너무 시끄러운 반은 약간 누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바로 선생님의 무엇이냐? 수업 감수성입니다. 수업 감수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모든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개인별로 할 때도 있죠. 동영상 만들기를 해도 한마디만 하면 다 만드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야 손가락으로 거기를 눌러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수업의 달인도 이건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또 혹시 네, 다 되셨나요? 지금 느꼈어요. 다 눈은 저를 보고 계신데 고개는 제 쪽인데 눈은 다 기념품 쪽에 가 있어요. 이쪽에 가 있어서 자, 네,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할까 하는데 우리 써나님께 혹시 궁금하신 거 마지막으로 네, 네, 어디 웃음의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네, 좋습니다. 자, 네, 네, 손 드신 건가? 갑자기 이럴 때 탁 손 들면 네. 네. 저는 오히려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요즘 우리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벨기움에서는 어떤가 이런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생일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질문을 해주세요. 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마이크 좀 죄송. 오늘 고생 많으세요. 잘생긴 분이 참으세요. 자, 죄송합니다.
사실 아까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 관련해서 초등학교나 공동체나 교육기관에서 어떤 제도들 혹은 규칙들이 준비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조끼 사용도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Thank you for the question. 네, 질문 Yes, there is 감사합니다. now also a discussion in 네. the classroom in Belgium about using smartphones and 벨기에 laptops in 교실에서도 뭐 classrooms. We have a 스마트폰이랑 new 그리고 Minister of 랩탑, Education now, and 노트북 she 사용과 totally wants 관련해서 to 그런 ban all the 논란이 있고요. smartphones 그리고 in 새로 the 선임되신 classrooms. 총리께서 이런 부분들을 And also 금지하려는 is 의지를 discussion 가지고 going on 있어요. about the 그래서 laptop and use of laptops as 그리고 well, that they have 또 to go to 교실 안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과 classroom where there 관련해서도 are 논란이 laptops 있는데요. within it. So it's a discussion that is going on. 그런 논란이 지금 진행 So 중에 for the 있다. teachers 현재 in Belgium, I think 진행형이다라는 it will be 것이고요. difficult 그리고 if 벨기에 the students cannot use their 선생님들 같은 smartphones, but they 경우는 have their own laptop and Chromebooks with them 노트북 to 등의 do some 디바이스가 things online. 없으면 But there 수업을 are the 진행하는 데 books will be 어려움이 more 있을 수도 있겠지만 there will be more books in the classroom. 교실에 the use of books in the classroom than 좀 the 더 laptop. 많은 So it's also difficult for the 책을 teachers in Belgium. 이용을 해야 되기 And 때문에 it's 그 also a very 벨기에 big 교사님께서도 discussion, because 이 within the 랩탑을 classroom. 규제하는 So 것과 for us 관련해서는 also, 굉장히 it's 다양한 difficult to 논의들이 make some 있고요. material, 의견들이 있고요. because we have 저희는 in our 다양한 material that we 자료들을 make, it's a lot 제공을 about 하고 discussions 있는데요. about social media, and that 그리고 sometimes you have to 이것이 look SNS의 up 활용에 some things 대한 online and do some 부분들이 things 많기 online. 때문에 So it's 때로는 뭐 sometimes 온라인으로 뭘 easy to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get 저희 your 자료를 smartphone 활용할 and look 때요. that up. 그렇기 So 때문에 we are 스마트폰을 also 써서 thinking 쉽게 how we 찾아보는 can do that 경우들이 to help the 있을 수도 teachers 있고요. 그래서 저희 to do that in a 교사분들로 proper way. 하여금 So 이 yeah, it's not 자료를 좀 easy. 적합한 방식으로 It's the same 활용하시면서 in 모바일 Korea that you 그 have 기기들을 also 활용하실 수 discussion to 있도록 ban 저희도 smartphones 도와드리려고 in the 하고 있습니다. classroom. 지금 한국에서도 모바일폰 사용이 교내에서 금지가 되어 있나요? 교실에서요? You cannot use 그러면 못 smartphones 쓰시는 in the 거네요. school. 네, Okay, okay. 학교에서 못 쓰시는 거네요. 네. Oh, you. No, you are a quiz master. You do it very good. You can do it. I have to explain the vest. 네, 교육부 장관께서 그걸 이제 금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So you all got normally a gadget, like a power bank in your. Is it the gadget that you gave from 그 here? It's a power bank. 여러분들께서 And we as 그 teachers, 보조 when we organize 배터리를 an event, 가지고 all the 계시겠죠. teachers, 저희가 we 이벤트를 주최를 할 organize an 때 event about news and information literacy, and all the teachers 그 got this vest. 미디어 So 리터러시에 it's a 대해서 vest 그 when you 강의를 ride 할 a bike or 때 you go outside and walk on the street. In 뭐 Belgium, 자전거를 타는 we have 것이든 no, it's not 인도에서 obligatory, but 걷는 것이든 it's good that you do that. 이 안전조끼를 입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두울 때 야간에 자전거를 타거나 걸을 때 이 조끼를 입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고 선생님들도 다 입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학생들도 이제 현장 학습 갔을 때 이런 그 조끼를 입게끔 의무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끼 뒷면에 보게 되면은 페이크 뉴스를 멈추라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런 저희가 조끼들을 저희가 교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휴대폰 사용은 아직 법적 논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정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건 아까 이해하셨죠? 조끼인데 조끼에 페이크 뉴스가 써 있어요. 대단한 나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뭐라 적어요? 앞에 봐. 막 이런 거. 네. 네, 헬멧 써.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행사를 저희 둘이 맡은 행사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just for you. Yes. Clap. Yes. 네.